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을 꼽으라면 아마 이 책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가장 읽기 어렵기로 악명 높은 책이기도 하죠. 바로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작품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Call me Ishmael. 이 소설의 정말 상징적인 첫 문장입니다. 사실 책을 안 읽어본 사람도 이 문장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지금부터 뭔가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죠. 보세요. 또 다른 문학의 거장, 윌리엄 포크너가 이런 극찬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대단한 책이 출간 당시에는 왜 완전히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우선 이 서사시가 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여기에는 야망과 모험, 그리고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얽혀 있습니다. 사실 멜빌의 처음 계획은 그냥 재미있는 바다 모험 소설 정도였어요. 그런데 1850년에 운명적으로 동료 작가인 너데니얼 호손을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그의 비전이 완전히 폭발한 거죠.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이건 거의 셰익스피어 비극에 맞먹는 우주적인 작품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재료들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포경선 침몰 사건, 또 모카딕이라고 불렸던 악명 높은 흰고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포경선 선원이었던 자기 자신의 경험까지. 이 모든 현실의 조각들을 셰익스피어에게서 받은 문학적 영감과 뒤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소설은 그냥 고래 잡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집착이라는 인간 내면의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줄거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광적인 추격입니다. 에이헤브라는 선장이 있는데 모비딕이라는 흰 고래한테 다리 한쪽을 잃거든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복수입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거의 종교적인 집념에 가까운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런 광기죠.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정말 숨막히는 3일간의 추격전입니다. 첫째 날엔 보트가 박살나고 둘째 날엔 보트 3척이 더 박살나고 자기 의족까지 잃어요. 그런데도 멈추질 않아요. 결국 셋째 날 배는 침몰하고 에이헤브 본인은 자기가 던진 작살줄에 목이 감겨서 고래와 함께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정말 자신의 집착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과정을 처절하게 보여주죠. 자, 이렇게까지 엄청난 이야기. 스케일도 크고 야망도 넘치고 당연히 출간되자마자 대성공을 거뒀을 것 같죠? 천만에요. 이 책은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당시 아주 권위 있던 런던의 한 신문에서 나온 서평인데 한번 보세요. 로맨스랑 사실을 이상하게 섞어놨다. 문체가 광적이다. 한마디로 혹평이죠. 지금 우리가 이 책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들이 당시 비평가들 눈에는 그저 혼란스럽고 조잡한 글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3215. 이게 뭔지 아세요? 허먼 멜빌이 살아있는 동안 팔린 모비딕의 총 판매 부수입니다. 평생 동안요. 이건 뭐 상업적으로는 그냥 재앙 수준이었던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실패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건 영국판 출판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이었어요. 신을 모독하는 것 같다, 너무 성적이다, 이런 이유로 1200개가 넘는 단어가 막 삭제되거나 바뀌어버렸고요. 심지어 화자인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설명해주는 마지막 에필로그가 통째로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비평가들은 아니 주인공 다 죽었는데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야? 라면서 책을 조롱했고 이 분위기가 미국까지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이건 멜빌이 친구 호손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요. 그의 절망이 그대로 느껴지죠. 내 모든 책은 망작이다. 작가 본인조차도. 1891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쓴 이 위대한 걸작을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절판까지 됐던 이 망작이 어떻게 세월이 흘러 위대한 미국 소설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의 부활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멜빌이 죽고 나서도 수십 년 동안 책은 그냥 잊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1920년대 멜빌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세대의 비평가들이 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소위 멜빌 부흥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럼 뭐가 바뀐 걸까요? 바로 시대를 읽는 눈, 문학을 보는 관점이 바뀐 겁니다. 1851년에 독자들에게는 단점이었던 것들, 예를 들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철학적인 이야기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체, 그 어두운 분위기 같은 것들이요. 20세기 독자들의 눈에는 바로 그 점들이 이 소설을 혁명적으로 만드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성의 징고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시대가 마침내 멜빌을 따라잡은 거죠. 결국 모비딕이 이토록 오랫동안 살아남아 우리에게 계속 읽히는 이유는 이 소설이 우리 자신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일 겁니다. 과연 진짜 괴물은 저 넓은 바다에 있는 거대한 고래일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통제할 수 없는 집착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몫이겠죠.